물건 돌려줘 했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선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인 간에 받은 선물 헤어질 때 돌려줘야 되는지, 그런 게 상담이 들어와요? 이게 지금 상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사건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아요. 형사도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도 소송하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되게 찌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주었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교제 기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선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는 돈, 현금. 다른 하나는 이제 차. 아니, 돈도 많다. 그리고 이제 명품. 좀 세세한 것까지 다투는 사례들을 보면은 별거 다 돌려달라 그래요. 민사를 먼저 보면은 기본적으로 반환한 의무는 없어요. 평범한 선물이라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선물의 법적인 성격을 보면 되거든요. 이 선물의 법적인 성격은 증여예요, 증여. 그래서 연인 간의 선물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보통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 한은 증여.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내가 돌려줘야 되느냐? 증여할 때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 각서 쓰나요?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다. 아니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선물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돌려줘야 되는가는 좀 다퉈봐야겠죠. 그리고 또 반환 의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게, 아주 단기에 초고가의 물건, 교제 기간이 되게 짧은 거, 막 몇 주, 아니면은 뭐 10일 내에 막 이런 건데, 그 사이에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물건을 내가 이제 준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인 관계 간의 증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반환 의무가 아니라도 일부 반환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민사상이거든요. 이제 형사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 형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횡령이랑 사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 횡령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물건 돌려줘 했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어서 돌려주지 않는 거는 거의 횡령이 되지는 않아요. 횡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럼 이 사기는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성립을 하느냐, 이거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거짓말을 언제 하느냐면은 사귈 때 해야 돼, 사귈 때. 더 정확히는 선물 받을 때. 그리고 고의가 있어야 돼요. 꽃뱀, 제비, 이런 경우에는 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형사상으로도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이제 배상 반환할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좀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물건을 빼내갔다, 이런 게 입증이 되어야 사기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연인 간 사례에서는 뭐 횡령이나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줄 수 있는 선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물만 주세요. 그때는 뭐 사랑하니까 다 줄 수는 있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일반적으로는 돌려받기가 어렵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